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험의 신박 오늘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예전에 김동길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면서 김동길 교수님이 한국인은 누구인가라는 코너에서 60세, 70세 뭐 갈면 1년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10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뭐 지나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1년이 이제 나에게는 몇 번 남았을까? 예, 평균 수명 뭐 87세 제가 뭐 한 30년 지나면 평균 수명이 한 95세까지 올라가겠죠. 100세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1년이 이제 나에게는 40번 남았나? 아니면 45번 남았을까? 아니면 30번 남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아유 박전모 그렇게 매일 신문도 읽고 이것저것 이래 일도 하고 뭐 밤새면서 자료 만들고 번아웃 된다고 조심하라고 그런 충고도 해주셨어요. 저희 고객분이신데 정말 걱정을 해서 그런 충고도 해주셨는데 안도현 시인이신가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당신은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나.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를 보면서 야, 참 연탄재 어릴 때 뭐 저희 집도 구들장에서 자고 연탄 때문에 일산화탄소 마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머리가 막 골이 흔들려면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요. 사고 안 나고 정말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때 뇌세포가 많이 죽어가지고 아마 IQ가 80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연탄재를 어릴 때 연탄 많이 갈았죠. 예. 그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당신은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그 시를 보면서 야, 연탄처럼 정말 뜨겁게 살아야 되겠다. 예. 번아웃 될지라도 예. 그 탈 수 있는 하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제가 뭐 저희 회사 체슬리라는 회사 이름도 그 체슬리 슬램버그라는 그 기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절제절명의 순간 2009년 1월이었던가요? 그때가 그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에서 비행기가 떴다가 갑자기 이제 세 대의 엔진이 충돌을 하면서 양쪽 날개 엔진이 다 고장이 나고 그 순간에 관제탑에서는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분의 오랜 경험으로는 돌아가면 아무래도 추락할 것 같아서 허드슨강에 이제 안착을 했던 게 그게 영화로도 나오고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었죠. 그죠? 썰리 뭐 허드슨강의 기적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설렌버그 기장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 딱 한 순간 그때 다 합쳐서 한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5분의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이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그 재판도 받고 했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서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나중에 미국의 항공 안전 뭐 무슨 거기 이제 국장님도 얼마 전에 하셨고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 인생이 언제 평가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평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처럼 공부했었으면 고등학교 때
서울대 법대 갔을 거라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예, 최선을 다해서 근데 너무 번아웃 되지 않게 예, 저 하늘의 태양처럼 계속 이렇게 탈 수 있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번아웃은 안 되게끔 건강 관리 잘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거의 뭐 이제 700만 명 정도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주가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세만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할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그 기업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제 CEO거든요. 한국은 이제 재벌 문화이기 때문에 재벌 3세, 4세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제 CEO 역할을 하고 전문 경영인이 또 참여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삼성전자가 보면 한국의 재벌 시스템과 글로벌한 전문 경영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막 오버랩돼 있으면서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제 회장님이, 사색 영향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일단 이제 이재용 회장 체제가 됐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님 관련된 이 기사가 꽤 많이 나와서, 이번 기회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또 비전과 어떤 정책을 앞으로 펼치려고 한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따왔고요. 현실은 엄중, 시장은 냉호, 회장 취임 이재용, 직원에게 무슨 말을 했나. 예, 5가지 취임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네요. 취임식은 없었지만 임직원의 비전 담긴 메시지, 위기 속 더 도전하는 DNA를 강조했고요. 세상 바꿀 인재를 육성을 하고 세상에 없던 기술에 투자를 하고 창의 개방적 기업 문화를 약속을 하면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5일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 2주기를 맞아서 계열사 사장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메시지에는 현실은 엄중하고 시장은 냉혹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 메시지에는 그동안의 소외와 각오가 담겨 있다. 그는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글로벌 시장과 국내외 사업장을 두루 살펴봤다. 절박하다고 강조를 했다. 이어 이 회장은 돌이켜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의 경영 방향을 암시를 했고요. 방금 쭉 읽어드린 그 메시지 5가지였고요.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면서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1957년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공채를 도입을 하고 93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신설을 했었네요. 1995년에는 입사 자격 요건에서 학력, 성별, 나이, 연고 등을 제외하는 열린 채용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인재 경영 철학을 개성한 이 회장이 인재를 영입하고 양성하겠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 때부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인재 제일 강조하셨고, 그리고 한 사람의 전제가 뭐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얘기에서부터 또 면접 볼 때 그 관상쟁이가 또 와서 관상을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셨는데, 예, 이재용 회장께서도 사람에 대한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미래 기술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 최고의 기술은 훌륭한 인재들이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이 회장은 이전부터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여러 차례 언급해 왔고요. 지난 8월 기흥 반도체 연구개발 기공식에서는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나가자며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고 당부를 했습니다. 6월 유럽 출장을 다녀온 뒤에도 첫 번째도 기술이고 두 번째도 기술이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면서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인재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열린 조직 문화를 주문을 했고요.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나아가면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우리의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선택적 시간 근로제와 거점 오피스 제조 등을 도입하면서 유연 근무 형태를 선보이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 환원에 대해서는 고객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와의 동행을 강조한 바가 있고요. 2019년 50년 창립 50주년에 얘기를 했던 멘트시네요. 중소기업은 물론 협력업체와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기초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동행이 삼성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초격차를 확대하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게 이 회장의 시각이다.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염병과 기후변화 등 지구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RE100에 가입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미래의 삼성을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기업, 세상에 없는 기술로 인류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기업이라고 제시를 하면서 오늘의 삼성을 넘어서 진정한 초인류 기업,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꼭 같이 만들자면서 제가 그 앞에 서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좀 감동적이네요. 삼성 때문에 I'm from Korea라고 해외 나가서 얘기하는 게 자랑스러워졌기 때문에 제가 되게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뭐 얼마나 많은 그 일자리도 창출을 하시고 네. 그런 측면에서 자랑스러운 기업인데 지금 마지막에 이제는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꼭 같이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기업이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멀리서 내려 등교 소탈했던 소년 31년 만에 삼성을 맡아 이재용 회장님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는 기사가 있어서 따왔고요. 이재용이 걸어온 길, 미국과 일본 유학 경험한 국제통이고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점이고요. 공채 입사 후 상무까지 12년이 걸렸고요. 2014년 이건희 회장 와병 후에 부회장 유지하면서 그룹을 이끌어 국격에 맞는 삼성을 만들겠다. 복권 후에 청년 만나 비전을 제시. 삼성 이재용 시대라고 되어 있고요.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제 실력과 노력으로 더 단단하고 강하고 가치 있게 삼성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요 얘기가 5년 전인 2017년 12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밝혔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회장의 당시 최후 진술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 후계자로서
그가 지게 된 무게감과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재벌 3세라는 화려함 뒤에 한국 대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그는 54세의 나이로 삼성전자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 자리에 올랐고, 고 이병철 창업주가 삼성전자를 설립한 것은 59세에 이병철 회장님이 59세에 삼성전자를 설립하셨었네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아까 보니까 1950 몇 년이었나요? 그 전신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이제 설립하신 게 69년이었군요. 이재용 회장님이 68년생이죠 아마. 68년생고 바로 다음 해에 손자 보시고 나서 네, 딱 삼성전자를 설립하셨네요. 그리고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이 삼성전자의 경영을 이끌기 시작한 게 1987년, 그때가 45세였다고 합니다. 68년생의 이재용 회장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가더라도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서 걸어서 등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대학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조부인 이병철 회장에게 창업주에게 경영자가 되기 위해 경영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을 듣고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다. 대학 3학년 때는 승마 선수로서 전국체전 마장마술 부문에서 우승하는 등 이색 경력도 있고요. 그가 일본, 미국 순서로 유학을 떠난 것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권유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건희 회장은 당시 앞으로 배워야 하고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라면서 미국을 먼저 보고 나서 일본을 보면 일본 문화의 섬세함과 인내성을 잃지 못한다면서 일본으로 먼저 유학을 떠날 것을 조언했다. 오늘 좋은 거 배웠네요. 이건희 회장님의 이제 자식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요. 미국을 먼저 보고 나면 미국을 보고 일본을 보면 일본의 이 디테일한 면과 인내성을 못 읽으니까 일본에 가서 일본의 장점인 섬세함과 인내성을 먼저 보고 미국으로 가서 어떤 큰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을 보라. 아마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1991년 12월 달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고요. 2000년 이삼성을 설립하면서 그룹의 인터넷 벤처 사업 투자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1월에는 상무직급에 올랐고요. 2007년도 1월 전무 겸 최고 운영 책임자 역할을 맡았었네요. 그로부터 3년이 안 돼 2009년 12월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이듬해 10월 사장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2012년 12월부터 삼성전자 부회장직에 오른 뒤 10여 년간 직을 유지를 했고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에 이재용 회장은 삼성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됐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2017년 2월 달에 구속이 됐고 같은 해 8월에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18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재벌 3세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이끌면서도 이제 감옥생활을 또 하시고, 네.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인 2020년 12월 그는 부친의 경영 철학을 개성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승어부를 선언했네요. 당시 그는 선대보다 더 크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효도라는 가르침, 그 말이 강렬하게 남아 있다고 하면서
경쟁에서 이기고 성장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하지만 내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기업인 이재용의 일관된 꿈이다. 국격에 맞는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밑에 쭉 또 다른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석방된 이후 그의 성우부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경영에 복귀한 그는 국내 산업구조 개편을 선도하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업을 선언을 하면서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신성장 정보기술, 연구개발 등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신화로 육성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경영 재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지난해 9월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약속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뭐 디스플레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1등을 1등이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가 이제 CMO 분야에서는 글로벌 이제 1등이 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용 회장의 하나의 또 업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부의 평가가 어떻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니케이, 이 회장 리더십 기대하는 목소리 높아. 재계에서는 한국의 위기 기회로 바꿔주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어떻게 이제 평가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달라. 이재용 회장의 취임과 관련해서 재계에서는 축하와 더불어 경제 위기 속에 삼성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목소리가 이어졌고요. 한국경영자 총협회는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지속적 혁신을 통해서 한국이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삼성이 미래의 산업 먹거리를 발굴해서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경련은 삼성전자는 TSMC, 인텔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과 무한 경쟁 중이라면서 이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삼성전자가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국 외신도 이 회장의 취임을 주요 뉴스로 다뤘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영 노선이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 침체 등 대내의 위기 속에서 이 회장의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승진이 재계 3세대인 이 회장이 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평가를 했고, 니혼게이자 신문이 미중 대립에 따라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회장의 리더십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를 했네요. 블룸버그는 이 회장이 거대 기술 기업의 방향타를 잡았다고 보고를 했고요. 회장이라는 공식함이 반도체, 바이오 등으로 영역을 넓히려는 이 회장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를 봤고요. 이런 시기에 삼성전자가 회장 승진을 발표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직면한 앞으로의 도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제가 일본이 예전에 주한 일본 대사였던가 누구 어디 칼럼에서 제가 봤는데요. 신문 칼럼이었었는데 일본이 한국을 이기지 못하는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삼성이고요. 삼성 왜냐하면 뭐 소니부터 해가지고 벌써 일본의 가전업체 7개 다 합쳐도 삼성만큼 안 된다 했던 게 벌써 한 15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유지가 돼 있으니까요. 일본이 절대 한국을 이기지 못하는 거.
삼성. 두 번째가 인천공항. 예. 일본도 나리타 공항 같은 거 만들어서 했지만 인천공항 보면 세계 평가 계속 1등 받고 있고요. 해외여행을 이래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공항만큼 빠르고 깨끗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공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면세점도 되게 넓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한국 여성이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 일본에는 와타나베 부인이 있고 한국에는 아직까지 제가 이 와타나베 부인과 같은 그런 명칭을 지금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동학개미 했을 때 동학개미 하지 말고 2002년 월드컵 때처럼 붉은 개미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이제 방송 나가서 동학개미는 이제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붉은 개미라고 합시다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16강 목표였는데 4강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동안 2, 3년 동안에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제 금융 지식이 많이 높아지셔서 저는 이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처럼 한국에는 복부인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이긴 한데 또 복부인이 나쁘진 않아요. 복자가 이제 복자잖아요. 복자. 복부인. 하여튼 복부인. 한국에는 또 거기서는 또 아줌마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의 아줌마를 이길 수 없다. 일본의 아줌마 칼럼에서 아줌마라고 해서 것 같지는 않는데 왜 아줌마라고 했던 기억 아주머니? 예, 아저씨, 아주머니, 아줌마. 아무튼 그 일본 대사였던지 그분이 아니면 일본 특파원이 썼던 기사였던지 한국의 여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일본 여성하고 한국 여성.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아사다모레 김연아가 선수가 이긴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리 여성분들이 되게 잘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세계 스포츠에서 그 박세리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양궁 그 지금 뭐 LPGA 뭐 1등부터 10등 중에 보면 거의 뭐 4명에서 6명의 한국 우리 선수들이잖아요. 뭐 탁구도 옛날에 그랬었고 보면 한국 축구 여성 축구도 그러고 보니까 세계에서 꽤 순위가 높죠. 한국 여자 축구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대단하다는 그런 얘기를 일본 사람이 해서 제가 그때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고요. 잠깐만 하나가 또 뭐지? 삼성, 인천국제공항, 한국의 우리 여성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삼성이 어제 우리 이재용 회장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이제 비전을 갖고 계시고 어떤 기업으로 키워나가실 건지는 이제 알았고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실적 어제 발표됐잖아요. 그죠? 네,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는 없다. 멀리 보는 삼성. 반도체 치킨 게임 승자 노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지난번 이제 잠정치 먼저 발표했고 어제 이제 확정치 나왔던 거죠. 매출 76조에 영업이익 10조 8천억. 반도체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는데 4분기에만 18조 투자 드라이버. 과거 출혈 경쟁 전략 다시 쓸 수도. 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동안 이제 마이크론, 하이닉스 전부 다 이제 감산하고 투자 축소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런 얘기 한번 좀 해줬으면 하면서 다들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면 반도체 1등인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면 결국은
이 약간의 이제 그 서로 이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 다 같이 감산 좀 할까? 예, 반도체 투자도 좀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을 조절을 했었는데 그런 게 깨지는 거 아닌가? 요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침체로 혹독한 반도체 겨울이 찾아온 가운데 전례 없는 침체 이게 정말 전례 없었던 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겨울이 찾아온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가 감산은 없다고 선언을 했고요.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등 경쟁사들이 최근 잇따라서 감산과 투자 축소를 발표한 것과 반대되는 행보다.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반도체 치킨 게임이 펼쳐지면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 실적 부분은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을 이끄는 요 부분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매출은 작년 3분기보다 3.79 증가를 했는데 역대 최대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31.39% 급감을 했고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9년 4분기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2019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2019년도에 제가 어제 경주만 나와서도 말씀을 드리고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도체는 주가가 굉장히 선행성이 있다고 아주 좋을 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이제 쇼크가 발표되는 시점이 2019년 1월부터 희한하게도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 기사에 적혀 있듯이 2019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2019년 4분기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44% 올라갔고요. 하이닉스는 55%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아실 거고요. 이제 좀 뜯어볼게요. 삼성전자 실적을 이끄는 반도체 DS 부문이 타격을 받은 게 부진을 보인 주요 원인이고요. 반도체 매출은 23조고 영업이익은 5조 1200억.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10조 600억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고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성공한 파운드리 부문은 역대 최고 실적을 냈지만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약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거 읽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요 부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수요 침체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감산 계획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투자 또한 올해보다 더 늘릴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고요. 내년에는 데이터 센터 증설이 확대되고 D램 신모델 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게 아마 이제 DDR5 얘기겠죠 아마. D램 중심으로 하반기에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단기적인 수요 침체에 위축되지 않고 중장기 관점에서 수요 회복에 대비하겠다는 의미고요. 나아가서 이제 삼성전자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연간 시설 투자가 54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투자액이 48조 2천억 보다 12% 많은 수준이고요. 특히 올해 연간 투자비의 38.9%인 21조 원이 4분기에 집중될 전망이고 21조 원 중 반도체에 18조 6천억이 투입되고요. 평택 3사기 공장 인프라스트럭처와 극자외선 EUV 장비 도입 등 첨단 기술 중심 투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삼성의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반도체 치킨 게임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제품 공급은 줄이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게
이 전 세계적으로 항상 보면 이제 독과점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디램이 삼성전자가 거의 50%고 나머지를 이제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굳이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여기서 더 높인다. 네, 요거는 조금 그런데 요 밑에 사례를 적어 놓으셨네요. 2007년 대만 디램 업체들은 극단적인 가격이나 경쟁에 나섰고 여기에 세계 금융 위기까지 겹쳐서 주력 제품인 DDR2 그때 당시에 디램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2년 동안 지속된 반도체 업체 출혈 경쟁으로 2006년도에 7달러였던 디램 가격이 2009년도에는 0.5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90% 이상 가격이 폭락한 건데 당시 치킨 게임으로 세계 2위 디램 생산 업체였던 독일 키몬다가 2009년도에 파산을 했고요. 2012년에는 일본 엘피다가 쓰러졌고 2011년도에 하이닉스가 SK텔레콤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 치킨 게임의 영향을 혹독하게 받았던 거죠.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세계 업체로 딱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치킨 게임을 걱정하는 거는 약간 좀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네. 한국 멀리서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네.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주변에서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그 유동성 위기 한국에 이런 위기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냐 제가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를 자주 확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좋은 말 하느냐, 좀 좋은 말 해주신 분은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휴,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감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댓글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포지션이 보이거든요. 제 방송 말고, 다른 방송에서 이제, 비관론 아니면 극단적인 긍정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의 방송을 혹시 저도 놓치는 부분이 있나 해서 듣고 거기에 이제 댓글을 보면서 댓글을 보면 이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의 포지션과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이 보인다. 인격이 보이면 인생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면서 그 사람의 포지션이 보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 많은 대중들의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가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유동성 위기 그런 우려가 많아서 요 매일경제에 최대 29조 풀리는 효과 한국은행이 2년 만에 위기 구원 투수로 나섰는데 하면서 지금 돈맥 경화 수습 기로라고 하고요. 공공은행채 담보로 자금 지원, 금리 인상 기조와 상중 논란도 레고랜드 ABCP 2,050억 원 강원도 상환 계획을 한 달 앞당기고 채권금리 반짝 하락 후 반등, 공사회사채 발행 차질 취소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모든 게 이제 원천이 어딘가라고 물줄기를 쭉 우리가 따라 올라가 보면 결국은 페드의 금리 인상 때문이잖아요. 근데 페드는 왜 금리 인상을 하나? 금리를 낮추려고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물가를 잡아야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져야 미국의 지금 전체 미국 정부의 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빌려서 지금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조직이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경이라는 그런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높아진 금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4%가 밑으로 깨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변화가 다시 완화되는 조짐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국내의 유동성 관련된 부분도 빠르게 수습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 오늘 워매신박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